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공사업은 말 그대로 전기 관련된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 공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전기공사는 이름만 들어도 좀 위험하죠. 기술이 없는 곳에서 시공을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요. 반드시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되고, 만약에 면허 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면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전기공사 중에 경미한 전기공사라는 게 있어요. 이 경미한 전기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두 분류가 있어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저기 1번부터 5번까지 꽂음 접속기, 소켓, 인터폰, 장식 전구,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간단한 것들이죠. 큰 위험이 없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면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다. 그리고 뭔가 긴급할 때 재해가 있다던가 비상시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면허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소소한 공사라던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던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이어도 개인이어도 자본금 준비금액에 차이가 없으신 거예요.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납입자본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납입자본금은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이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들이 얼마를 넣고 설립했냐에 따라서 이 자본금이 정해지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이 등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법인이시라면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이 자본금이 최소 1억 5천이 되셔야 해요. 지금 이 등기 같은 경우는 이미 1억 5천이니까 증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신 거고요. 만약에 더 낮다면 당연히 증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이 목적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목적에 전기공사업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증자를 하면서 또는 증자를 안 해도 되어도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셔서 전기공사업이 있어야만 면허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질자본금인데요. 실질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다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우리가 전기공사업을 위해서 돈을 모아놨다.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이 1억 5천 이상이 20일 이상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예금 외에 내가 부동산이 있던 매출채권이 있던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겸업자산, 전기공사업이 아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의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금 외에는 무조건 안 되세요. 예금 1억 5천이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필요하신데요. 이 재무제표는 이 회사가 1억 5천 예금의 출처가 증자된 자본금 또는 이 회사가 벌어놓은 이익 잉여금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1억 5천 잠깐 빌려왔어. 대표자가 잠깐 집어넣었어. 가수금이야. 사실상 알고 보면 이건 부채야. 다 빚이야. 이런 경우에는 진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도 있어야 하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도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납입자본금, 요건 법인에 해당되는 거, 실질자본금, 요건 법인과 개인사업자 다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요. 이 회사 전기공사업 면허 내도 되겠네. 재무상태가 괜찮네. 라고 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다른 말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게 되는 이 보고서를 내셔야만 자본금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나 아니면 우리 기장 봐주시는 세무사님, 회계사님 이런 분들이 발급 못 하십니다. 우리 편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면허가 필요하니까 적격으로 나오게 할 거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회사와 관계성이 있는 곳에서는 보고서를 발급하실 수가 없고요. 이제 외부에 관계성 없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해솔 C&I에서는 요 기업 진단 보고서가 적격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발급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제조합인데요. 전기공사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3,750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돈만 딱 입금할 건 아니고요. 입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신청서라던가 뭐 등기부 등본부터 시작해서 정관 등 다양한 회사 관련 서류를 내시면서 이 3,750만 원을 먼저 내셔야 돼요. 여기까지 금액을 냈다 그러면 자본금 확인서라는 것을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발급해 주시고, 그러면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할 때 같이 내야만 두 번째 조건인 공제조합의 조건이 충족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제조합은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3,750만 원을 냈지만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공제조합에서 구자를 추가적으로 판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약 3,200만 원 정도를 더 예치를 해야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계약 이행 보증이라던가 하자 보증이라던가 이런 보증을 해줌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넣어야만, 그래서 최소 200자 이상이 돼야만 보증 업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뭐 일반 개별적인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라면 이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해주는 보증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한전이라던가 좀 큰 발주처에서는 이 전기공사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중요시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허 받은 이후에도 구자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좋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총 3분 이상이 필요하세요. 이 3명의 기술자는 3명 모두 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이 있으셔야 돼요. 뭐 기술인협회 수첩 뭐 이런 거 안 돼요. 전기공사협회, 여기에서 발급하시는 경력수첩. 요즘엔 경력증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 경력증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어떤 등급이든 관계는 없어요. 초급 3명이든 중급이든 관계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다만 이 3명 중에 1명은 수첩도 물론 있고 3명 다. 1명은 수첩 있음과 동시에 전기 쪽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 또한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명은 초급 수첩 있으면 되고 1명은 초급 있으면서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 전기 기사 자격증이다. 이런 게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로가 필수예요. 이 상시 근로라는 건 우리 회사 외에 타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분이 기술자가 다른 회사의 임원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도 안 돼요. 그 사업체가 전기랑 상관없는 사업체여도 안 돼요. 무조건 면허를 내고자 하는 회사에만 있으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일단 장비는 필요치 않으세요. 장비는 필수 상황 아니시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용 관련 여러 집기들이 다 있으셔야겠죠. 컴퓨터나 책상, 전화기, 팩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직접 와서 사무실이 사진과 동일하게 제대로 있구나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사무실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라고 하면 따로 안 나오시기도 해요. 그리고 사무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용도인데요. 건축물 대장을 떼시면 이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가 나와요.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다만 절대 안 되는 거. 공동주택. 주택인 경우에는 절대 안 되세요.
근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안 써 있고 좀 애매하게 써 있다. 내가 보기엔 이거 아리까리한다는 건 무조건 협회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주택은 무조건 안 되고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된다. 나머지 요런 거, 요거 좀 아리까리한 거, 이런 건 무조건 확인하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네 가지 등록 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셨으면 충족됐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를 작성도 하시고 신청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요. 지역 내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라는 곳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시청이랑 도청으로부터 업무를 일인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류 검토를 다 한 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면 지역의 시도청으로 넘겨지고 결과적으로 시도청에서 최종 승인과 도장 찍어주고 면허가 나오시는 과정이시고요. 소요기간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 달라져요. 빨리 하는 곳은 일주일도 될 거고 시간이 돈부터 준비해야 되고 증자해야 되고 이런 곳은 뭐 한 달 정도가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접수를 하고 나서 관청에서 철회해 주기까지의 시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3주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뭐 2주에서 3주 사이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해솔 C&I는 이렇게 전기공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뭐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또는 자본금이 증자가 필요하다, 목적 추가가 필요하다, 보고서 발급이라던가 공제조합과 협회에 제출되는 서류까지 전부 다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해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